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29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국사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는 것은 물론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때 지역 인재를 우대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의 골자는 지방에 투자를 더하고 권한을 더 주는 겁니다. 균형발전 핵심 과제에 2020년까지 174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지원 체계를 개편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키로 했습니다. 또한 3조 5천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은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합니다. 지방 청년들의 도심 유입이 계속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도 주요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을 30%로 확대하고 지방 국립대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과 박물관과 같은 문화기반 시설도 300개가량 지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지역 인구와 일자리 비중을 50% 이상 달성 유지하면서 농어촌 순유입 인구가 90만 명이 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관건은 지자체가 지역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될 재정 확보입니다.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복지에 드는 비용은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정부의 재정이 이를 꾸준하게 뒷받침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확보 노력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주요 과제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택하면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주장해온 김명환 위원장은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투쟁 일변도의 강경파가 득세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기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성 402로 이것도 이 안도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노총이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 여부를 두고 대의원 회의를 통해 10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내부의 갈등만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노총 내부의 세력 판도를 온건파 4, 중도파 4, 강경파 2로 구분합니다. 어느 한쪽도 민노총의 주류를 형성하지 못한 가운데 중요한 논의들은 결국 표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김명환 위원장 등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 회의를 통해 지도력 부재만 확인했습니다. 의장동지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우리의 투쟁이 뭡니까? 정면 돌파입니다. 돌파해 주세요. 대의원대의 성사가 의장동지가 원하는 대로 경산의회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겸허히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노총은 조합원 수가 작년 말 99만여 명으로 1년 새 21만 명이 늘어날 정도로 급격하게 세력을 키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경사노위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의 노동계 현안 관철을 주장했지만 강경파의 목소리에 묻힌 형곡입니다. 특히 민노총은 2월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총파업, 총력투쟁 일정표까지 마련한 상태여서 노사정 관계가 대화보다는 강대강 대치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 사퇴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김명환 위원장이 이번 고비를 어떻게 넘길지는 민노총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서 노정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설득했지만 노동계가 대화보다는 강경 노선을 택한 모습인데요.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도 대화 대신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협조적이었던 한국노총마저 잠정 보이콧 선언으로 등을 돌린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했지만 노동계는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 노동 현안을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당장 다음 달을 시작으로 올해 4차례 총력투쟁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당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개혁, ILO 협약 비준을 빙자한 노동법 개혁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경사노위 참여 찬반 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내분을 수습하고
지도부 책임론을 불식하기 위해 민주노총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 고삐를 더욱 바짝 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색된 노정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입법 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을 전망.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 정부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는 노동계의 강경 모드 속에 노사정 관계는 꽁꽁 얼어붙으면서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69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기준치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낙관하는 기업보다 많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달 BSI는 2016년 3월 68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도체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제조업 BSI는 4포인트 떨어진 67을 기록하며 전체 지수보다 낮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를 통틀어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심리 지수도 89.3으로 2.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돌돌 말리는 TV부터 인공지능 로봇까지 이달 초 미국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보인 기술들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다시 모였습니다. 미국에 직접 가지 않는 이상 뉴스로만 본 신기술을 직접 접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홍보 부족이 아쉽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리모컨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상자 안에 돌돌 말려있던 TV 화면이 펼쳐집니다. 딱딱하지 않게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로봇팔은 어린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으며 인사합니다. 아빠랑 악수할 때처럼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악수하면서도 진동이 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CES 2019 행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보인 신기술들이 서울에 다시 한번 모인 겁니다.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은 뉴스에서만 보던 신기술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솔직히 뉴스에서만 봤던 그 놀라운 기술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놀랍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전시 첫날 대통령까지 직접 찾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였지만 홍보 부족과 주중에 열리는 전시 일정 탓에 일반 관람객이 적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35개 기업이 신기술을 뽐내는 한국전자 IT산업 융합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관람객들을 맞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식재산은 날이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는 물론 특허를 수출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특허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해외 수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특허청의 지원을 받는 바이오 벤처 기업입니다. 연구원들이 분자 진단 장비에 검체를 넣어 질병을 찾아냅니다. 이 장비를 통해 환자가 어떤 병과 어떤 유전적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자 진단 장비에는 미국을 포함한 19개 국가에 90여 개의 특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렇게 원천 기술을 갖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특허청으로부터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해외의 여러 다수 국가에 그 원천 기술을 특허 등록을 함으로써 저희가 그 해외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최근에 그 기술 라이센싱을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올해 지원 대상 기업을 지난해보다 60곳 늘렸습니다. 특허청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펀드와 지식재산 창출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외 특허 확보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적 컨설팅까지 포함해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외 시장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청은 올해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에도 힘써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과 기업 성장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IBK 투자증권의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신입 공채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하고 여성 지원자의 성적을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IBK 투자증권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졸 신입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시 본부장이었던 박모 상무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회사와 당시 부사장, 인사팀장 2명 역시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의 등급을 높여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전형직 상급자와 지인,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 청탁을 들어주며 회사의 실적을 높이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지원자 20명의 등급을 낮춰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6년 신입공채 지원자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6대4 비율이었지만 최종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듬해에도 전체 지원자 가운데 여성 지원자는 45%를 차지했지만 최종 합격자 9명 중 여성은 1명뿐이었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낮춰 불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카카오가 매물로 나온 게임 회사 넥슨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29일 넥슨 인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인수 자문사는 선정한 바 없고 아직 내부 검토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넥슨이 텐센트 등 해외 기업에 팔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넥슨 매각 규모가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카카오가 인수에 나설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됩니다. 중소기업의 2월 경기 전망이 1월보다 더 떨어지면서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2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1월보다 4.6포인트 하락한 76.3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의 건강도 지수 75.1로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았고 비제조업은 77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경기 불황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겹쳐 중소기업의 경제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설 연휴에 노로바이러스와 독감 등 각종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홍역은 예방 접종률이 높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설 연휴 동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국내 감염병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과 독감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환자와 접촉하거나 물과 음식으로 쉽게 전염돼 겨울 식중독으로 불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유행 중인 독감 역시 주의 대상입니다. 고향을 찾는 대규모 인파를 따라 전국 곳곳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염자가 늘고 있는 홍역은 예방 접종률이 높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과 동남아시아는 물론 미국에도 홍역이 돌고 있어 산발적인 해외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다 유행이기 때문에 계속된 유입이 있을 수 있고 그 유입된 사례가 일부 이런 감수성 집단들에게 전파를 시켜서 소규모의 유행들은 생길 수는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객은 배탈과 고열을 동반하는 세균성 이질과 댕기열 등 현지 풍토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해외 감염병이 물과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만큼 여행지에선 반드시 밀봉된 물을 골라 마시고 자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곧 있으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유난히 지출이 많아지는 민족의 대명절, 직장인들은 이번 설에 과연 얼마를 지출할 계획일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가족들과 만나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설 연휴가 되면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도 만만치 않죠. 게다가 이번 설은 여느 때보다 길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하는 돈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371명을 포함한 성인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설날 경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올 설 예상 경비는 평균 23만 1,000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도 응답자의 49.9%는 지난해 설날과 비교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출할 것이라 답했는데요. 기간이 길어도 올해 설날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거라는 뜻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쓸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에 불과했고 덜 쓸 것이라는 응답 역시 22.9%였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설 지출 비용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 설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쓸 계획이라고 답했나요? 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예상 경비가 36만 1,000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50대 이상은 35만 9,000원, 30대는 32만 7,000원 순이었습니다. 반면 20대 응답자의 설 예상 경비는 17만 3,000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설 지출 비용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으며 어린 자녀와 부모 등 챙겨야 할 대상이 많은 이 40대가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도 결혼 여부에 따라 예상 경비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같은 남성이라고 해도 미혼의 경우 예상 경비는 23만 2,000원이었지만 기혼의 경우 여기에서 2배가 더 높은 45만 9,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혼의 경우 예상 경비는 18만 8,000원이었지만 기혼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약 2배가 더 높은 35만 8,000원이었습니다. 네, 남녀 모두 결혼 여부에 따라 설 예상 경비가 2배씩 차이가 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양가를 모두 챙겨야 하니 예상 경비가 더 늘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직업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직장인의 예상 경비가 41만 4,000원으로 가장 높았는데 반면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은 17만 2,000원, 대학생은 12만 1,000원 순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의 예상 경비가 가장 높았네요. 그런데 설 예상 경비가 40만 원이 넘는다니 보통 어디에 지출을 많이 하는 건가요?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직장인들의 설 예산 총 44%는 세뱃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18만 1,000원이었는데요. 이 중 50대 이상 직장인의 세뱃돈 예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무려 33만 8,000원이 세뱃돈으로 지출된다고 한 거죠. 와, 세뱃돈으로 나가는 돈이 정말 많네요. 보통 세뱃돈으로 얼마를 주길래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건가요? 네, 이것도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에게 적당한 세뱃돈 금액은 10,000원이 48.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3만 원과 5천 원에도 각각 11.8%가 응답해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10대에게 주는 세뱃돈 금액은 갑자기 높아집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적당한 세뱃돈 액수는 5만 원에 46.9%가 응답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28.5%는 3만 원이라고 응답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학생에게도 책정된 세뱃돈 금액이 있었는데요. 37.2%가 5만 원이라고 응답해 1위를, 또 10만 원에도 31%가 응답해 연령이 높을수록 세뱃돈의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이 되는 금액임에도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세뱃돈을 꼭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설 연휴의 지출 경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가족들과 정을 나누는 명절이지만 경기에 비해 지출이 큰 비용은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이 다가오기 전 설 상여금이나 명절 특수가 이어지며 부디 이번 설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